근데 권성동 대표는 대통령을 정말 친구처럼 생각하고 정이 있어요. 예. 하지만 제가 권성동 대표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권성동 대표를 친구라고 생각 안 합니다. 아휴, 참.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좀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만 아마 제가 권성동 대표하고는 제일 많이 싸웠을 거예요. 그리고 뭐 소리도 제일 많이 질렀고. 근데 권성동 대표는 대통령을 정말 친구처럼 생각하고 정이 있어요. 예. 하지만 제가 권성동 대표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권성동 대표를 친구라고 생각 안 합니다. 자기 부하라고 생각하지. 저렇게까지 눈물까지 보일 정도로 하실 것 같지도 없고 제가 뭐 사실은 권성동 대표한테도 대통령한테 가서 한 1년 전쯤에 가서 어찌 됐든 간에 직언을 하고 어찌됐든 권성동 대표가 지금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. 이렇게 계속 가다가 어떻게 사고 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그 이야기를 듣고 독대 신청을 했는데 몇 달간 답이 없다. 하면서 엄청 답답해 하시더라고요. 예. 그래서 또 거기다 대놓고 또 소리를 꽥 지르고 왔는데 지금 저 모습 보니까 미안하네요. 뭐 일단 뭐 본인이 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. 또 그러기 때문에 뭐 저도 저 수사권은 없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는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공수처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어제도 보면은 처음에 공수처장이 막 뭐 티타임도 갖고 네.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요. 사실 조사할 때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라포 형성이라고 인간적 관계를 이렇게 형성을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충분히 들어줄 테니 이거를 일종의 기회로 좀 삼아 주시라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해야 되는 게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방법이 없어요. 사실은 공수처가 지금 구속이 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체포영장 한번 발부받아서 구치소에서 이렇게 집행해서 오겠다라고 해서 모시고 와서 조사를 받아본 적은 있지만 예.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된 사람을 또 체포영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냥 방법이 없어요. 예. 이거는 지금 그것 때문에 뭐 방법이 없는데 근데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번 그 내란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로 가장 완벽한 형태의 공판 중심주의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.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조서는 증거 능력 같은 게 없어질 거고 결국 법정에서 다 진술 즉 참고인뿐만 아니라 공동 피고인들의 그 진술로 가지고 결국 재판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뭐 양측 다 별로 크게 이건 걱정 갖거나 문제 삼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. 결국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. 그 부분 때문에 결국은 소출을 못 한다는 것이지 재판이나 이런 뭐 수사는 계속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주장을 지금 민주당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결국은 이거 다 결국 법정에 가서 다 불러내서 다 증언 들어야 됩니다. 체포 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대부분 체포 적부심이라는 걸 잘 안 해요. 구속 적부심을 보통 많이 합니다. 예.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체포 적부심이라는 건 있지만 구속과 달리 체포 적부심은 체포 시한이 48시간밖에 안 됩니다. 그리고 이 적부심이라는 건 뭐냐면요. 지금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그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 그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냐 불법이었냐라는 부분보다는 이 사람을 계속 체포하고 있는 게 적법한가 적당한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적법하게 체포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바뀌었고 뭐 가정사 무슨 일이 생겼다 싶으면은 그때는 적부심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과연 정말로 그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투려고 했었으면 사실은 준항고라는 제도를 썼어야 돼요. 그 준항고는 그 자체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게 적법하냐 불법이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뭐 체포적부심으로 갔고요. 체포적부심은 일단 아주 형식적인 요건 아니면은 일단 신문을 하고 기각을 할 건지 석방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. 그런데 보통 신문을 과정에서는 피의자가 출석을 하거든요. 예. 출석도 안 했고 지금 진술도 안 하고 48시간이고 이런 상황 48시간 안에 지금 진술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적부심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결과도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하. 근데 대신 적부심을 왜 이걸 청구를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게 있어요. 구속적부심이나 체포적부심으로 가지고 석방이 되잖아요. 그러면 동일 건으로 가지고는 다시는
영장 청구가 안 됩니다. 아, 체포영장 청구가 안 됩니다. 예. 도주를 하거나 뭐 증거인멸하는 거 이외에는 아마 그걸 노린 것 같긴 한데 저는 저희가 만약에 변호인이었으면 저는 준항고를 했을 것 같아요. 서부지법에 이 청구하는 것 자체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공수처에 되게 비겁한 수기는 하지만 불법은 아닙니다. 공수처법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관할은 중앙지검으로 하지만 사정에 따라서 다른 법은 관할로 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예. 비열한 수지 불법인 수는 아니.